저희가 이번에 이제 유튜브에다가 체크를 하나 올렸잖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했던 게 운명이 정해져 있냐라는 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궁금해하셨는데, 타로 카드는 미래를 맞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고 사람의 운명도 이미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점을 보는 사람은 보통 두 가지의 노선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아예 그냥 운명이 다 결정되어져 있다. 태어날 때부터 결정론,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의지나 선택에 의해서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자유의지론. 둘 중에 이제 보통 하나의 노선을 선택하게 되는데, 의외로 결정론 관점을 갖고 있는 점을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떠한 곳에 갔고 우연히 어떤 사람을 만나서 타로 카드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듣고 이거 배워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었다라면, 이러한 것들이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다는 거죠. 제가 타로 카드를 자유의지로 배워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것이 아니라 이미 다 결정되어져 있는 일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결정론을 믿는 분들은 내가 미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미래를 잘 맞힐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데 뭐 제가 실제로 그분들이 미래를 맞히는 걸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또 정확하게 또 잘 맞히는 분들은 많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유의지로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사람이 의지를 갖고 내가 노력하고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운명이 좀 바뀌고 개척될 수 있다라는 것이 자유의지론이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농경사회, 뭐 조선시대 이럴 때는 결정론이 훨씬 더 우세했다라고 봅니다. 왜냐면 그 당시에는 신분이라는 게 우선 있었잖아요.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면 양반, 노비 집안에서 태어나면 노비.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마을에 태어나면 계속 뭐 거기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상적인 삶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내가 그 마을에서 태어났는데 어디 이사를 가거나 이동을 한다라는 것은 내가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아파트를 평수를 넓혀서 이사 가는 것이 아니라 망하거나 영모로 몰리거나 아니면 뭐 도망치거나 불행한 일로 보통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역마살이라고 했어요. 역마라는 것이 이제 말을 세워놓는 장소를 여기라고 하고, 마가 말마자거든요. 그러니까 말 타고 돌아다니는 것이 안 좋은 기운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내가 그 마을에 태어나서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 만나고 정해진 신분으로 사니까 운명은 거의 뭐 결정된 결정론이 컸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역마살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역마운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면 글로벌 시대잖아요. 지금 내가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서울에서 계속 사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가도 바꾸잖아요. 내가 미국에 가서 사는 사람도 많고 동남아 가서 사는 사람도 많고, 그래야 내가 운을 많이 접하고 그 다음에 바꾸고 기회를 만들 수 있잖아요. 비슷한 의미로 도화살이라는 게 있어요. 도가 이제 복숭아 도자의 꽃화자인데 복숭아 꽃처럼 아주 탐스럽고 예쁘다라는 건데, 여기에 왜 살을 붙였냐? 도화살이라는 게 이성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이성을 유혹하는 기운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조선시대에는 뭐예요? 지조, 절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이성을 유혹한다는 거는 이 사람의 삶에 구설수가 많고 인간관계에서 어떤 불이익이나 아니면 어떤 삼각관계 이런 걸로 엮일 수 있는 여지가 많아서 도화살이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도화운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이돌 도화살 있어야 돼요. 유튜버 도화살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돈을 만들어내는 엄청나게 좋은 운이자 기질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시대가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여러 곳에 가서 살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 뭐 지역이 바뀌고 국가가 바뀌는 게 뭐 그 사람의 운명에 영향을 크게 주느냐? 왜냐면 풍수가 바뀌잖아요. 선생님 그 풍수 미신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는 그 땅이 갖고 있는, 국가가 갖고 있는 기운이 한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 땅의 기운도 있지만 거기 가면 다른 환경에 가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이런 것들의 총합이 결국에는 운명이거든요. 그래서 요즘 시대에는 잘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결정론보다는 자유의지론이 조금 더 강해지고 있다. 그럼 현주님께서는 지금 시대에서는 운명은 정해진 거 아니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바꿀 수 있다? 완전 자유의지론이다? 라고 생각은 하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이번 생에 한번 대통령이 돼볼 거야 라고 마음을 먹었다고 볼게요. 근데 이 사람의 팔자가 대통령이 될 팔자가 아니라면 과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정말 부단한 노력과 어떤 의지를 갖고 대통령이라는 운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대통령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팔자를 타고난 사람은 좀 특이한 사주를 갖고 있어요. 보통 우리가
좋은 사주라고 하면 건강하고 금전적으로 여유롭고 가정 화목하고 사회적으로 명예도 있고 그다음에 성취도 하고 이런 고루 다 발달된 것이 좋은 사주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되는 사주는 좀 특이한 사주거든요. 제가 역대 대통령들이 갖고 있는 특이한 점에 좀 공통점을 몇 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살이 많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살이라는 것은 안 좋은 살인데, 보통 대통령이 되는 분들이 갖고 있는 살은 괴강살이라든지 백호살이라든지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이런 게 강하게 있으면 자칫 잘못하면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 활용해서 강력한 리더십, 카리스마, 추진력으로 내가 그걸 바꿔서 쓰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로는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사주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삶의 어떤 불균형이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회적으로 돈은 많이 벌었지만 굉장히 쓸쓸하다던가, 근데 그거를 아주 그냥 대통령이 되는데 다 집중시켜서 대통령이 될 때까지 어떤 집중력이나 추진력으로 쓰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외로운 사주예요. 왜냐면 정점에 있잖아요. 정점에 있다라는 것은 그 정점에 가기 위해서 모든 거를 다 쏟았기 때문에 가정이라든지 아니면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조차 다 사회 명예운으로 쏟아서 외롭고 고독한 사주. 마지막으로는 대운이 특정 시기에 완전히 몰리는 그런 사주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의 어떤 자격을 가졌을 때 그때 하필 딱 내가 정말 강한 대운을 갖고 있어서 그것이 딱 만나면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좋은 사주, 평범한 사주를 타고난 사람이 이렇게 특이한 사주가 없는데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저는 어렵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영역과 한계는 있는 것이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시대는 결정론과 자유의지론 사이에 있는 양립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어날 때 아예 운명이 하나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대신 여러 개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타고났습니다. 그 시나리오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거고요. 마치 멀티 유니버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책이 한 권이 있다면 그 책이 처음부터 하나의 결말로 딱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선택형 소설 있잖아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소설이 좀 달라지는 한 권의 책이지만, 그런 것이 현재 우리의 어떤 운명론이다. 그래서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근데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이미 한 권의 책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선택이나 노력을 한다 해서 완전히 다른 책으로 옮겨갈 수는 없어요. 뭐 예를 들면 나는 이번 생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로 태어났다고 볼게요. 근데 이 사람이 독수리나 참새는 될 수 있어요. 근데 바다에 사는 고래가 되거나 산에 사는 호랑이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의 한계와 영역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의 질문에 답을 한다면,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서 열리는 여러 개의 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엔 선택이 다 쌓여서 내 운명이 되는 거고, 지금 하는 이 작은 선택 하나가 나의 운명에 나중에 크게 영향을 주는 나비 효과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좀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면, 제가 군대에서 이제 제대를 몇 달 앞둔 최고참일 때, 그때 이제 다른 소대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어떤 후임이 포커 카드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근데 도박을 하면 안 되잖아요, 군대에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제지하려고 딱 갔는데, 카드를 봤는데 이게 포커가 아니라 뭐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고 했더니 타로 카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만 해도 정말 타로 카드라는 것 자체를 아예 몰랐어요. 이게 도박인 줄 알 정도로. 근데 제가 그때 무슨 마음이 들었는지, 제대하기 전에 이거라도 하나 배우고 가자. 그래서 제가 이거 나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그러면 당장 타로 카드를 하나 사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제가 온라인에서, 아직 기억나요, 23,000원 주고 타로 카드를 하나 샀어요. 제가 그때 23,000원 주고 타로 카드를 결제한 그 선택, 그때는 정말 작은 선택이었지만 지금은 저의 어떤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큰 선택이었던 거죠. 저는 지금도 그때 클릭한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 그때 제가 그거 클릭 안 하고 23,000원 아까워가지고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게 벌써 20년 전 일인데 23,000원 큰 돈이었어요, 군인한테. 다른 친구들 다 타로카드에 관심 가졌지만 23,000원 주고 산 사람 저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 결정이 지금 제 운명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놨잖아요. 사람과의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선택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결혼 같은 경우, 지금 결혼하신 분들 중에 배우자 덕분에 내가 참 의지가 되고 이 사람 덕분에 내가 삶이 좀 윤택하고 행복하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때 내가 이 사람 안 만났으면 어떻게 할 뻔했을까. 근데 기혼자분들 중에 이 배우자 때문에 내가 경제적으로 심적으로 매우 힘든 분이 있다면, 이 사람 그때 안 만났어야 되는데, 그때 소개팅 안 나갔어야 되는데, 그때 부모님이 반대할 때 결혼 안 했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하잖아요. 조선시대에는 결혼에 대한 선택지가 크게 없었어요. 그냥 정해지면 그대로 했어야 되지만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운명은 진짜 지금 시대에는 선택이다,
그 선택이 쌓여서 운명이 된다. 이게 시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이제 농경 사회에서 현대 사회 이렇게 말하셨는데 이제는 AI 시대잖아요. 네. 챗GPT, 제미나이 엄청 다양하게 있는데 이 시대에서는 사람의 운명이 그럼 어떻게 결정이 돼요? 너무 좋은 질문인데 사실 지금 이제 한 2, 3년 사이에 갑자기 시대가 막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사람의 운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어쨌든 점을 보는 사람으로서 운명학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그게 요즘에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저는 AI 시대가 사람의 운명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가상현실, 가상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현실 세계에서는 내 팔자가 내 운명이 대통령이 될 수 없는 운명이지만 가상현실에서 가상인물을 만들어서 대통령이 될 수 있잖아요. 아이돌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가상현실, 가상인물 만약에 현실 세계보다 더 강력해진다면 이제 결정론에서 자유의지론이 훨씬 더 강해지는 흐름으로 갈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는 나이를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중학생하고 어른하고 하드웨어적인 육체적인 거 빼고 소프트웨어적으로 가장 큰 차이가 있다면 지식이나 경험이나 연륜이 중학생이 어른보다는 많이 부족하잖아요. 살아온 어떤 기간이나 공부 기간이 짧으니까. 근데 이제 지식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많이 커버가 됐어요. 그리고 저는 경험이나 연륜도 AI가 커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점점 더. 그러면 이제 중학생이요. 3, 40대 전문가가 돈을 버는 방식처럼 AI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나이를 초월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유의지로 내가 개척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현주님께서는 AI 시대에는 사주나 타로 같은 이제 운명을 보는 도구도 달라져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냐면 AI 시대에는 정말 선택지가 너무 많아졌어요. 내가 어떠한 일을 하면서 동시에 가상현실과 가상인물을 통해서 다른 일을 진행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여러 가지의 어떤 선택지를 동시에 다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타로나 신점이나 사주나 이런 운명학이 앞으로 운명은 이렇게 될 겁니다 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는 시대는 저는 끝났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 개의 운명의 어떤 길 중에 운명의 문 중에 어떠한 길과 문이 나답게 살고 나한테 맞는 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떤 걸 먼저 봐야 되느냐? 어떠한 운명이 정해져 있는지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것을 원하는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정보를 줄 수 있는 운명학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이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의 내가 너무 이질감이 있다, 동떨어졌다 라고 하면 그 사람의 운명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시대에는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나다운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운명학이 그것에 대한 좋은 힌트, 그 다음에 답을 제시할 수 있는 학문이라고도 생각을 해요. 이제 우리 모두는요, 내가 좋든 싫든 간에 AI 시대에 운명의 어떤 갈림길에 다들 서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AI 시대와 완전히 반대되는 지점에 있는 정신세계나 영성이나 샤머니즘에서 제 길을 찾으려고 해요. AI 시대에 무슨 그런 게 이제 뭐가 필요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오히려 완전히 반대되는 이 지점에 좋은 기회와 운명의 길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일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저는 좀 이런 길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길에 한번 들어서고 싶어요. 좋은 아이디어나 계획이 있으신 분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저도 현존 선생님처럼 그쪽 분야 영성이나 아니면 정신세계 이쪽에 좀 관심이 많아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게 이런 것에 대한 컨텐츠를 종종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제 이야기에 잘될 운명으로 가는 힌트를 얻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잘될 운명으로 갑니다.